먹는 약 한 알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지난 25년간 시니어 분들의 건강을 돌보며 약물 치료의 놀라운 변화를 함께 지켜봐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김영자 어르신은 작년 가을 제게 오셨을 때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답답해서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나이 탓일까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약을 먹어도 정말 몸에 도움이 될까?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사 결과 어르신은 신부전 초기 증상이었고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르신께 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왜 이 약이 필요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약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곳에 보내고 또 안전하게 처리하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6개월 후 김영자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약물 치료 덕분에 숨차는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고 밤에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 되니까 안심이 되고 꾸준히 먹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가 먹는 약이 몸 안에서 어떤 여행을 하는지, 왜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을 줄이는 올바른 복용법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질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면 정말 몸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이 작은 알약이 제 심장을 도와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약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이 수만 년 동안 발전시켜온 놀라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입니다. 어르신께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소화돼서 몸에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몸은 큰 덩어리의 음식을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분해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약은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분자로 만들어집니다.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작고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저분자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왜 어떤 약은 먹고 어떤 약은 주사로 맞는 건가요? 김영자 어르신의 또 다른 궁금증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몸의 똑똑한 시스템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마치 기름으로 된 벽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진 약들은 쉽게 흡수됩니다. 반대로 물에만 녹는 약들은 흡수가 어려워서 주사로 직접 혈관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심장약은 알약이고 당뇨 있는 옆집 할머니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심장약은 작은 분자로 만들어져서 위장에서 쉽게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갑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처음 받은 검사들도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로 심장 기능을 확인하고 심전도로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보고 심장 초음파로 실제 심장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어르신의 심장이 조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직장인이 피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의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데 그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누우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처방할 약은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시고 나니 김영자 어르신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럼 이 약을 먹으면 제 심장이 젊어지는 건가요? 젊어진다기보다는 심장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 때 도구를 사용하면 힘이 덜 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과 약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나니 어르신은 치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약이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진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도와주는 것임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몸에 들어간 약이 어떤 여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의 놀라운 정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약을 처음 드시고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간이나 신장에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 놀라운 보호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면 오히려 안심이 되실 겁니다. 어르신,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한 정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집에 정수기와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먼저 신장부터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훌륭한 거름망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신장을 통과할 때 몸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서 걸러냅니다. 신기한 건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들은 다시 가져온다는 겁니다. 포도당 같은 경우 한번 거름망을 통과했어도 이건 몸에 중요한 거구나 하고 다시 혈액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먹는 약들은 작은 분자라서 신장의 거름망을 쉽게 통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이런 약 성분들을 다시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물질이라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약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건 아닌가요? 김영자 어르신의 당연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장에서 흡수된 모든 영양소와 약물이 먼저 간을 거쳐갑니다. 간은 마치 엄격한 세관 직원처럼 들어오는 모든 것을 검사합니다. 포도당이네? 너는 에너지로 쓰일 테니까 통과. 아미노산이네? 너는 단백질 만드는 데 필요하니까 통과. 하지만 약 성분을 만나면 간은 고민을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처음 보는 물질인데? 일단 안전하게 처리해보자. 간은 약을 물에 잘 녹도록 변화시켜서 신장을 통해 더 쉽게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이 과정을 해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약이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여러 번 또는 매일 약을 드시는 겁니다. 이것을 김영자 어르신께는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구멍이 뚫린 양동이에 물을 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계속 새어나가지만 꾸준히 부어주면 항상 일정한 수준의 물이 유지됩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심장약도 이런 원리로 작용합니다. 약을 드시면 혈액 중 약 농도가 올라가면서 심장을 도와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과 신장을 통해 제거됩니다. 그래서 다음 약을 먹을 시간이 되면 다시 드시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꼭 시간 맞춰서 드시라고 하셨구나. 정확합니다. 너무 자주 드시면 약 농도가 너무 높아져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너무 늦게 드시면 농도가 떨어져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이제 왜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간과 신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지치지는 않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간과 신장은 원래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은 약을 먹거나 술을 많이 드시면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술은 드시지 말라고 하셨군요. 맞습니다. 특히 어르신이 드시는 심장약과 술을 함께 드시면 간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을 이해하고 나니 김영자 어르신은 약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드셨습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어졌는지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자동으로 관리가 되다니. 다음에는 김영자 어르신이 실제로 복용하기 시작한 심장 약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약을 받아 드시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방전을 보시더니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먹어야 하나요? 처방전에는 3가지 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 약을 거의 드셔본 적이 없던 어르신께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약이 많아 보이시죠? 하지만 각각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은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약이었습니다. 혈압을 조절해서 심장이 피를 내보낼 때 힘을 덜 쓰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마치 무거운 문을 밀 때 누군가 반대편에서 잡아당겨주면 힘이 덜 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약은 몸에 쌓인 물을 빼주는 약이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다리나 폐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밤에 숨이 찬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화장실을 좀 자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심장을 보호하는 약이었습니다. 심장 근육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선생님, 이 약들이 제 몸에 맞을까요? 부작용은 없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어르신, 모든 약은 주작용과 부작용이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방하는 이유는 도움이 되는 효과가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약을 시작하고 첫 주는 조금 힘드셨습니다. 물 빼는 약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셔야 했고, 혈압약 때문에 가끔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상인가요? 약이 안 맞는 건 아닐까요? 전화로 걱정스럽게 여쭤보셨을 때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몸이 새로운 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 훨씬 편해지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힘드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2주 후 다시 오셨을 때 어르신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화장실도 자주 가긴 하지만 다리 붓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숨쉬기가 편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누워서 잠들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전에는 베개를 2개나 베고 반쯤 앉아서 잤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도 좋았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의 수치가 처음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장이 덜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이 잘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했습니다.
어르신, 약은 도구일 뿐입니다. 집을 고치는데 망치와 톱이 필요하지만 결국 집을 고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소금 섭취였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몸에 물이 고이기 쉽고 그러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김치도 좀 덜 짜게 드시고 국물도 적게 드세요. 처음엔 심심하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적응되십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평생 김치 좋아했는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면 해볼게요. 어르신의 며느리분도 함께 진료실에 오셔서 식단 관리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어머님이 싱겁게 드시려면 저희도 함께 맞춰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해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런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약 복용도 체계를 잡았습니다. 어르신은 휴대폰 알람을 아침 7시와 저녁 7시로 맞춰 놓으셨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약을 챙겨 먹고 혈압도 재서 수첩에 기록합니다. 다음에 올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니 약을 깜빡하는 일도 없었고 혈압 변화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김영자 어르신은 약물 치료에 완전히 적응하셨습니다. 이제는 약 먹는 것이 양치질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약물 치료와 함께 실천한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김영자 어르신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으니까 좀 나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혈압도 안정되고 다리 붓기도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 약만으로는 50점입니다. 나머지 50점은 어르신이 직접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사실 현대의학이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좋은 약을 만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천연물에서 얻은 약재들을 사용했습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얻은 성분이 지금의 아스피린이 되었고 여러 식물과 광물에서 얻은 성분들이 약으로 발전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아플 때 약초를 먹었잖아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약들은 훨씬 더 정교합니다. 우리 몸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에 맞춰 설계된 약들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드시는 심장약도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도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계획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운동하라고 하시면 무서워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입니다. 심장이 약하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은 오히려 심장을 강하게 만듭니다. 어르신, 팔을 깁스하고 한 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다 빠지겠죠? 맞습니다. 심장도 근육입니다. 적당히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집 안에서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분씩 집 안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숨이 차면 바로 앉아서 쉬시고요. 첫 주는 하루 10분,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실을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드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익숙해지셨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덜 힘들습니다. 2주차부터는 조금씩 시간을 늘렸습니다. 10분에서 15분으로 그리고 20분으로 천천히 늘려갔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마라톤 선수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시는 게 목표입니다. 한 달쯤 지나자 어르신이 동네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숨이 차서 포기했던 산책길을 다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집 앞 편의점까지만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 보니까 우체국까지 갈 수 있더라고요.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식단 관리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운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어 하셨지만 며느리분이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해서 맛을 내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김치도 담글 때 소금을 반만 넣고 대신 다른 양념을 더 넣으니까 맛있습니다. 물 섭취도 조절했습니다. 심장이 약할 때는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물 6에서 7컵 정도만 드세요. 목이 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도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재셨습니다. 체중이 갑자기 늘면 몸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2kg 이상 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렇게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하면서 어르신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이었습니다. 밤에 숨이 차서 깨는 일이 거의 없어졌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베개 하나만 베고 편하게 잡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낮 동안의 활동량도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날씨 좋은 날이면 밖에 나가서 이웃 어르신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움직이니까 배도 고프고 밥맛도 좋아졌습니다. 3개월째 진료 때 혈액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심장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지표가 처음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니까 심장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어르신이 이루신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6개월 검진을 받으러 오신 날,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계단으로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까지요. 처음 오셨을 때 휠체어를 타고 오셨던 분이 이제 계단을 오르신 겁니다. 숨은 조금 차셨지만 표정만큼은 정말 밝았습니다. 중간에 한번 쉬긴 했지만 혼자 힘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럴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6개월 전 40%였던 심장 박출률이 이제 50%까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은 55% 이상이지만 40%에서 50%로 올라간 것은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도 잘 지키신 결과입니다. 사실 이런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 덕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의사가 되었을 때만 해도 신부전은 정말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약도 몇 가지 없었고 효과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르신이 드시는 약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증상을 억누르는 약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장 자체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는 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생체의약품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약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과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마치 우리 몸의 언어로 말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드시는 약은 전통적인 화학 약물이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된 형태의 치료법들도 나올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는 이런 회복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르신처럼 좋아지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어르신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혈압을 재고 약을 챙겨 드십니다. 이제는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손이 갑니다. 아침 7시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져요. 그리고 약 먹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처음에는 집 앞 편의점까지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요즘은 산책 친구도 생겼습니다. 옆동에 사시는 할머니랑 같이 걷습니다. 점심 식사는 며느리가 준비해 주시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싱겁게 먹는 것에 익숙해지셨습니다. 처음엔 식구들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다들 건강해졌다고 좋아해요. 손자도 아토피가 좋아졌대요. 오후에는 집안일을 하시거나 날씨가 좋으면 작은 텃밭을 가꾸십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토마토랑 상추를 키우는데 제가 키운 걸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가벼운 산책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저녁 먹고 소화도 시킬 겸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아요. 아들 내외랑 손자도 가끔 같이 나가요. 밤에는 예전처럼 숨이 차서 깨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베개 하나만 베고 편안하게 주무십니다. 요즘은 꿈도 꿔요. 예전엔 너무 얕게 자서 꿈도 못 꿨는데 체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5kg 정도 빠졌는데 이것은 부은 것이 빠진 것이지 근육이 빠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장 보러 갈 때도 예전엔 카트에 의지했는데 지금은 장바구니 들고 다녀요. 혈액 검사 수치들도 모두 좋아졌습니다. 심장 스트레스 지표는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이시네요. 약을 6개월 드셨는데 간에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좋아졌는데 약을 끊을 수는 없나요? 이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어르신 약은 지금 어르신의 심장을 도와주는 지팡이와 같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으면 지팡이를 버릴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필요합니다. 심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약의 도움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이 작은 알약 덕분에 어르신이 이렇게 활동적인 삶을 사실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요. 약값이 아깝지 않아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에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6개월 만에 이루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같은 고민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처럼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어르신이 진료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어르신께서 특별해서 좋아지신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김영자 어르신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서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입니다. 제가 지난 2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약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나니 편안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약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돕는 도구입니다.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약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6개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드시고 매일 산책을 하셨습니다. 기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의 지지입니다. 혼자서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며느리분이 함께 식단을 관리해 주시고 가족들이 응원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르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해 주세요. 네 번째는 작은 성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처음 집 앞 편의점까지 걸어가신 것을 큰 성취로 여기셨습니다. 그 작은 성공이 다음 도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걸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어쩔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마지막 진료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6개월 전 제가 계단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지금은 손자랑 공원에도 갑니다. 어르신의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여요. 오래오래 우리랑 함께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치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늙었어.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김영자 어르신도 67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약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양치질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운동은 무서워. 더 나빠질 것 같아. 적절한 운동은 심장을 강하게 만듭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심장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한 달 약값은 5,000원 정도였습니다. 이 작은 투자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이 차서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에 잠들지 못해 괴로우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워서 걷기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조언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거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이 찬 경우입니다. 특히 밤에 누우면 숨이 막혀서 앉아야만 편한 경우, 이것은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가슴이 조이거나 짓눌리는 느낌이 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면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다리나 발목이 갑자기 심하게 부을 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으면 병원을 방문하세요. 체중이 하루 이틀 사이에 2kg 이상 갑자기 늘었다면
이것은 몸에 물이 차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바로 연락드려야 하나요? 김영자 어르신이 처음에 물어보셨던 질문입니다. 참으시면 안 됩니다. 빨리 오실수록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증상들은 약물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평소보다 더 멀리 걸을 수 있고 계단을 오를 때 예전보다 덜 힘들다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 붓기가 줄어들고 양말 자국이 덜 남는다면 몸의 순환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약 복용에 대해서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시고 약통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김영자 어르신은 밥상 위에 약통을 두셔서 식사 후 자연스럽게 약을 드셨습니다. 약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처방 받으세요.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병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참지 말고 연락하세요. 어지럽거나 기침이 심해지거나 발진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식단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물은 건더기만 드시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양념장이나 소스는 따로 찍어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 6컵 정도만 드세요. 목이 마르다고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가 특히 좋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10분,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이 차면 바로 쉬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은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햇볕을 쬐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김영자 어르신은 아침 8시와 저녁 7시에 산책하셨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세요. 화장실 다녀오신 후 식사 전에 재시면 정확합니다. 일주일에 2~3번 혈압을 재세요. 혈압계가 있으시면 아침 저녁으로 재서 수첩에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맥박도 확인해 보세요.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1분간 세어 보세요. 너무 빠르거나 불규칙하면 병원에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정기검진을 잊지 마세요. 처음 3개월은 한 달에 한 번 병원을 방문하시고 상태가 안정되면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혈액 검사와 심전도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자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제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한 게 정말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약 하나를 챙겨 드시는 것, 집 앞을 10분 걷는 것, 김치를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 행복한 일상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